의사일정제 2항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제 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제 4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입니다. 허의경 세액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 체납팀장입니다. 유명희 세수입 체납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835억 2,095만 8천원이며 전년도 2월액은 2,115억 6,194만 9,290원으로 예산 현액은 1조 2,950억 8,290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683억 6,091만 8,703원 중 수납총액은 1조 3,268억 9,590만 6,793원이며 가원합 반환액이 71억 1,910만 2,763원으로 실제 손합액은 1조 3,197억 7,689만 4,030원입니다. 이에 정유 보류 54억 821만 4,170원을 정리하여 미 수납액이 431억 7,591만 503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4%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 2,469억 4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82억 902만 7,140원, 수납총액이 2,535억 2,333만 5,510원이고 가원합 반환액이 62억 8,436만 910원, 실제 손합액이 2,471억 3,897만 4,600원이며 정리보류 50억 1,663만 5,390원을 정리하여 미 손합액이 159억 5,341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손합액 기준 92.2%입니다. 세수입 예산 현액은 562억 8,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98억 5,220만 1,346원, 수납총액이 626억 3,764만 3,586원, 가원합 반환액 3억 9,786만 8,513원, 실제 손합액이 622억 3,977만 5,073원이며 정리보류 3억 9,147만 8,780원을 정리하여 미 손합액이 272억 2,084만 7,493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손합액 기준 69.3%입니다. 다음은 수납총액 기준으로 지방기업세 수입이 2,222억 1,748만 8,410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 1,067억 6,722만 6천원, 보조금 수입 3,621억 2,533만 9,310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3,191억 8,809만 6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 일반회계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를 일찍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5,515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8억 7,767만 530원이며 2월액은 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31만 1,6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17만 2,8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용이나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용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쪽에 2월 사업 내용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사업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3년도 총 15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은 7,117만 2,83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581만 9,020원이며 지출 잔액이 6,535만 3,8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2023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미수납액이 전년보다 좀 증가한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불납 결손액이라는 명칭을 정리 보류라고 바꾼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배경은 뭔가요? 이렇게 바꾸는 게?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기존에는 결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결손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제 무재산이나 재산이 없거나 뭐 할 경우 이제 결손 처리해서 정리 보류를 시켜 놓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 놓는 겁니다. 계속 1년에 상하반기 2번 반기별로 재산조회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이 되면 다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 보류로 바꿨습니다. 미수납액도 있고 정리 보류액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명확히 뭐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이제 체납 이제 여기 전체 통계 자료에서 체납액 2월 체납액이 보통 저희가 2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2월 되는 이제 해마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2월 되는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999만 원 99억 9천 정도 돼서 한 100억 정도가 매년 추가로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2월 된 체납액 중에서 징수액 플러스 정리 보류액 하면 이거를 정리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미수납액으로 나머지는 분류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거는 2월이 되면서 다음 연도에 거둘 수 있는 걸 예. 미수납액이라고 예.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정리 보류는 계속 납세가 안 돼서 이게 재산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지 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번 반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튕겨 나올 경우는 결손한 거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 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그냥 기간만 징수 늘어져서 활동, 그 사람이 어쨌든 100% 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 22년 대비 정리 보류가 119%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정리 보류액이 22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19억 3,9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23억 2천만 원을 했고 도세 포함해서 시세 포함해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도세 시세 포함해서 52억 3천만 원을
정리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정리 보류하면 아 이거를 우리가 체납 징수 활동을 안 해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리 보류만 해놓는 거다. 우리 전산상 계속 관리하고 재산 조회를 해서 발생이 되면 계속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저기 체납 처분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정은 매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미수납액이나 정리 보류액이 다 늘어서 이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도 한 2배 정도 증가했고 네. 폐업이나 부도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저희들이 이제 체납 징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사유를 분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무재산자나 뭐 폐업, 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조회, 현장 조사, 뭐 공장이나 뭐 부도 업체 다 법인이면 제2차 납세 의무자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 보류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분류를 해놓고 계속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 넘어오는 금액이 216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비율로 분류를 해놓고 계속 1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부도 폐업이나 행볼 이렇게 관리를 놨다 하더라도 거다가 정해놓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는 하되 발생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어쨌든 지난해에 이렇게 미수납액이나 이렇게 세입이 덜 들어온 이유를 어쨌든 뭐 폐업 부도도 많아졌고 재산을 조회를 한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 미수납액 중에 정리 보류로 넘어가는 비율도 많아지고 뭐 이렇다고 해석을 해도 예, 맞는 의원님 건가요? 말씀하신 거가 좀 대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경기 불황 때문에 이제 체납도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체납자를 저희도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기 불황이 되면 그만큼 납세자들이 기피 현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도세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세나 이런 지방세 우리 지방세 걷는 거에 비하면 도세도 덜 거치는 비중이 더 높은가요? 예, 맞습니다. 도세는 더 많이 덜 거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는 이제 우리 시군세 체납에 징수한 거는 시군에서 세입을 잡지만 도세는 도로 다 송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거에만큼 송금한 것만큼 시군별로 다시 안분해서 징수활동비라고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여기 좀 600만 원 정도 받았나요? 체납비는? 예, 한 600만 원 정도 징수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교부받았습니다. 그 어쨌든 제가 고액 체납자가 요즘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고액 체납자 기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고액 체납자라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5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개인 신상 공개가 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을 이제 고액 체납자가 관리하고 있고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직원이 저 포함해서 19명인데 지방세 체납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이 2분이 계시고 또 세수입 임기제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액 체납자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어디에 공개되는 거죠? 예, 관보에 우리가 이제 도에 올려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보에 게시됩니다. 그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실명은 안 되고 몸빵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업체 이름 같은 것도 다 예, 나오고 예. 주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다 나가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경기도 관보 들어가면은 간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 그 결산 검사 의견서 34페이지를 보면요. 고액 체납자 징수 관리 중에
그 압류가 1,742건인데 지방세에 있어서 네, 근데 미압류도 358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 미압류는 왜 미압류가 되는 건가요? 재산이 없는 건가요? 압류할 게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결과는 요 358명의 20억에 대해서는 거의 95%가 무재산으로 지금 판정하고 있고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탁 재산이나 뭐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뭐 이런 대상입니다. 그 95%가 무재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금융 조회나 이거 부동산 조회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진짜 신뢰해서 95%는 무재산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영화 같은 걸 보면 직접 집을 찾아가면 예. 뭐 금 이런 거 같은 걸 다 숨겨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 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있지만 의원님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 시도 이제 하반기 뭐 이럴 때 계속 가택 수사도 하고 또 기업체 여기 압류 수색도 할 거고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가택 수색이나 이런 거 대상자를 이제 찾을 때는 방문했을 때 아이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태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섣불리 막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안성시는 왜 가택 수색 같은 거 잘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지도 점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찾고 있다.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세무행정에는 서울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38 기동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도 네네, 나오고 네. 그래서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런 기동반이 있어서 찾아가서 직접 징수 활동을 하고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저기 신분증을 받거든요. 특별사법 경찰 그거를 받아서 방문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숨겨놓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할 저희 계획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연간 가택 수색을 몇 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법인에 그냥 찾아가서 뭐 하고는 했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도 못했습니다. 아, 이거 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액수도 맞습니다. 높고 예, 그런 한번 찾아봐서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예. 법인이든 뭐든 이제 그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는데 이제 뭐냐면 체납은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이 체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홍보에 관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택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대상자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굴도 하서 수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고액 체납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세무조사 같은 것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예, 세무조사는 저희가 이제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기획 세무조사라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발생되는 거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여 업체를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년도 성과 배란간에 많아가지고 엄청 칭찬 한번 해주셨죠. 네. 그 이광경 팀장이 열심히 또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난 22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 30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그 이게 과오납을 하면 반환을 하면서 또 이자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이제 가훈합의 사유는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혼합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뀐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이제 안 찾아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할 뭐 이런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인이 뭐 부도 났거나 뭐 이럴 경우도 많고 냈는데 그래서 이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세정과가 있고 세정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 담당 세목에서 환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징수과에서는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안 찾아간 미환급금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협중앙회에다가 그 대상자를 인적 사항을 전체를 주어 가지고 계좌를 의뢰를 해서 한꺼번에 계좌로 송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도 해서 찾아가십시오 해도 안 찾아가거든요. 사실 2만 원, 1만 원, 뭐 5천 원 뭐 이렇게 묶여서 많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찾아서 한꺼번에 송금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행정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세외 수입에서 환급금이 한 10배 정도 늘어서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징수가에서 하는 예,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제 현년도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 세외 수입은 그다음에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담당자들이 세목 담당자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다음에 1년이 지나서 우리 체납 시기로 넘어와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할 때 이자까지 같이 그러면 송금을 하는 건가요? 예, 은행 이자 기본이로 쳐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면 행정력도 되게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도적인. 그리고 어쨌든 요번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세수가 많이 그 증가율이 확 줄었잖아요. 네. 뭐 재정 규모 자체는 줄지 않았지만 세입 세출이 다 증가율이 줄어서 어쨌든 잘 걷어야 잘 쓰는 일이어서 징수가가 최선을 다해서 좀 미수납액이나 적립 보류액 줄이는데 좀 더 올해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들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십니까? 계속 보시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정리 보류액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 불황 뭐 이런 것도 뭐 속해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지정하는 뭐 요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좀 해주시죠. 정리보 예, 징수과장 최승인입니다. 그 정리보류 하려면 이제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그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현장도 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기제 아까 지방세 세수위 두 분이 계시다는데 현장도 가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증빙서를 다 완벽하게 갖춘 후에 정리보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염려가 또 되시지만 정리보류를 해서 세금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되시지만 저희들이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전국재산조회 한 다음에 다시 부활시켜서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 보류액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불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그거는 다시 징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못 받을 판단하에, 확률이 많다 많은 그거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죠. 예. 없으신가요? 우리 이제 황윤희 의원님께서 거의 다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